절대 반지를 다시 갖고 해봐야겠다는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 겁니다. 과학고 갔더니요, 애들 다 볼품 없는데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군요. 긴장은 탔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식들 공부 좀 하겠구나. 하지만 중학교 때처럼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뭐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생각이 들었는데, 시험 보니까는 전교 150등, 140등.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전교생이 180명인데. 그렇게 2년 동안 전교 꼴찌권을 유지했더니요, 나중에는요, 난 그냥 못하는 애인가 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어깨 기부스하고 다녔어요, 학교에 막. 이 자식들, 몇 등 하냐, 너는 말. 그러고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역시 기부스를 하고 학교에 오시죠. 선생님들이, 병원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 했더니요,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 그랬대요. 병원이 어머님, 제가 교사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반에서 이 전교 1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인상고과에 반영도 되고요. 막. 그랬대요. 그랬던 제가, 그쵸? 저희 어머님이요, 명절 되면 제일 먼저 옷 입어요. 왜? 친척들한테 자랑질 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병원이가 또 전교 1등이요. 그죠? 작은 엄마, 큰 엄마는 명절 때 오기가 싫지. 맨날 그놈의 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특목고에 딱 진학했더니 전교 꼴찌권으로 팍 떨어졌어. 2년을 꼴찌라니까 나는 꼴찌인 거예요, 그냥. 특목고에 보내면요, 그게 있습니다. 골품제. 골품제가 있어요. 보내보시면 알아요. 골품제가 있어서, 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학 잘하는 애가 진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진골이고, 물리화학 잘하는 애가 성골이고, 뭐 영어라도 잘하면 이제 육두품 중에 좀 높은 데야. 내신이라도 잘 따면 애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이 안에 못 들면 노예예요. 전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 2년 했어요. 노예 생활 2년 하니까 난 당연히 노예인 거죠. 근데 노예 생활 마무리쯤 2학년 말에 관찰을 했습니다. 더 이상 노예하기 싫고 애들 관찰했더니, 이 특목고 애들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랑. 저는 열심히만 하고 애들은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더군요. 그래서 그 방법을 모방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고3 때도 24명 중에 22등 했습니다, 반에서. 23등하고 저는 굉장히 친했어요. 절친 막. 완전 영혼의 반쪽 이런 거 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들 계시고. 23등하고 저하고 22등은 손 붙잡고 맨날 울었어요. 우리는 과학고의 똘추야, 뭐 용꼬리다 용꼬리, 뭐 하려고 왔냐, 뱃머리나 할 걸 막 이러면서. 그땐 자퇴도 별로 없었어요. 끝까지 버텨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잘하는 아이들 방법대로 하면 나도 서울대 갈 수 있다. 24등은 정신이 나갔죠. 방언을 했습니다, 저한테. 얘들아 왜 그래? 우리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우리가 뭐 술을 먹니, 담배를 피니, 여자를 사귀니, 판타지 소설을 읽니, 컴퓨터 게임을 하니, 문자를 보니, 당구장에 가니, 노래방에 가니, 만화방에 가니, 아무 데도 안 가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현실이 됐습니다. 다 서울대는 갔습니다. 3명 다. 147명이 서울대 지원해서 142명이 합격했습니다. 그 전해에는 127명이 지원해서 전원 합격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뉴스를 타면서 특목고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거기 가면 서울대, 안 돼도 연고대는 간다 라는 게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과고를 저는 이제 초창기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고,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것들의 인기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근데 특목고에 보내시려면요, 요 세 가지는 일단 좀 갖추었는지를 꼭 판단을 해보십시오. 특히 요새 같은 입시제도 하에서 꼭 100% 외고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 학교 가서 잘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고를 보내시려고 한다, 특목고, 국제고를 보내시려고 한다 하면요, 요 세 가지가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깡입니다. 깡. 전교 꼴찌권을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깡이 필요합니다. 그죠? 정신력이 있어요. 이 밀가루 반죽 같은 영혼들 있죠? 누르면 상처받고, 그죠? 아픔 후시딘을 발라줘야 되는 영혼들 있잖아요. 특목고 가서 꼴등 해보세요. 자기 실력 발휘 다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건한 아이, 잡초 같은 놈들, 밟으면 더 일어나는 친구들, 특목고 가십시오. 두 번째, 끼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외고 입시 발표된 걸 보면 지원 동기를 쓰는 난이 있죠. 지원 동기. 외고에 왜 왔냐?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왔수다 써도 됐는데, 이제는 그걸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면접에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그 언어를 배우게 된
배우고 싶어진, 그리고 외고를 가서 더 전문화하고 싶은 이유를 명확히 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갔다면 이제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과하는 데도 쉬울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꿈이 있어야죠. 꿈. 내가 외고를 나오고 어느 대학을 나와서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명확해야만 그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어머님 자녀들은 꿈이 있나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꿈이 없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쥐뿔 돈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었지만 아들 공부 잘하고 전교 1등 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친척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기부 쓰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통렬하고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했습니다. 막 미친듯이 그냥 막 전교 1등 계속 해야지 씨. 그래 고등학교 갔는데 그것만으로는 고등학교 공부는 안 맥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공부는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엄마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공부 내가 한다는 주도성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 꿈을 정했어요. 뭐였냐면 어머님들 자동차 뭐 타고 다니세요? 삼각별, 바람개비, 동그라미 4개 어느 거 타십니까? 어느 거 타세요? 어느 게 타고 싶으세요? 저는 바람개비 회사에서 만든 미니라는 조그만 자동차 같이 예쁜 경차를 만들어 디자인해서 사람들한테 경차사라고 얘기 안 해도 그 무슨 수제비 반죽 띄워놓은 것 같은 마티즈나 모닝 같은 차 말고 너무 예뻐서 다들 그 차를 사고 싶은 차를 디자인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기계과에 갔습니다. 근데 4년 동안 교수님은 계속 물리 문제만 풀리더군요. 끊임없는 물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졸업할 때쯤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저는 이걸 하고 싶어서 왔는데. 에이 똘치야 넌 산디과에 갔어야 돼. 아 그렇군요. 잘못 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외고에 갈 거야 되는지 국제고에 가야 되는지 민사고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과학고에 가야 될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영어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영어 공부가 듣기를 하면 가슴이 뛰고요 독해를 하면 잠이 깨고 단어를 외우면 나도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났습니다. 근데 수학은 풀면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고 시험 때 못 풀면 노력이 꽝이 되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수학이 싫었습니다. 영어는 내가 하면 되고 안 해서 못할 뿐이었죠. 정직한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학고에 간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 과학고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어려서부터 조립식 맞추기를 좋아하더라. 엄마 맞추기는 다 좋아해요. 남자애들은 다 자동차 좋아해요. 다 좋아해. 그러니까는 남자애가 뭐 인형을 좋아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의 그 기질, 특이성, 꿈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관찰하시고 변동합니다. 그래서 외고에 가는 게 좋은 선택인지 과학고에 가는 게 좋은 선택인지 국제고인지 진짜 그런 것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거 있습니다. 외고 출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대학으로 학부 가버리는 애들 있죠.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 외국 학부 진학한 1세대들이 제 주변에 지금 친구들이 있어요. 한 9, 4학번 이런 친구들. 근데 그분은 외고 대원외고 나와서 워싱턴 주립대인가? 어디 나왔어요. 학부를. 왔는데 이 대한민국에 연고가 별로 없고 선후배 관계가 별로 없어가지고 비빌 언덕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좀 통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학은 차라리 대학 원대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세계인이 되고 싶으면 가세요. 근데 한국에 와서 언덕에 비비려면 한국에서 학부 나오는 것도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